자, 질문 한번 해보자 그러면. 120? 121? 아, 요건 숙제 아니었지? 네. 123? 참 진짜 생각하고는 부채꼴 문제라고 부채를 그러는 거 어떡해. 나 진짜 속상해 죽겠네. 창의력에 대해. 124? 8번이요. 어? 8번이요. 피면 되잖아 이씨. 피면 된다고. 펴. 확실히 도형이 좀 딸리네. 8번. 자, 125. 11번이요. 11번. 126. 7. 8. 9. 10. 131. 22번에 1번이요. 20. 2번에 1번. 22번에 2번이요. 같은 문제잖아. 언뜻 봐도. 이것들 통분도 못해. 그냥 차라리 그냥 122번 이러면 되잖아. 그냥 깔끔하게 서로. 21번이요. 아, 저 새끼 또 뭐야? 누구야? 21번. 아, 뭐 틈새 시장이니? 어? 32. 23번. 어? 23번. 23번? 네. 24번. 아이 지랄이다. 아니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많아? 씨발 그냥 대충 비비면 되는 건데. 아, 사람들 불편하게 하네. 자, 봐봐. 124 중에 8번은 피면 되는 거고 11번은 자르면 되는 거잖아. 어? 이 너무 얘들아 도형이 나왔을 때 쫄거나 그러지 마. 원래 사람이 그렇잖아? 문제를 보고 긴장을 하면 어때? 그다음부터 머리가 안 굴러가는 거야. 특히 시험 때는 더하지 그게. 그러니까 이게 진짜 힘든 일이긴 한데 좀 의연하게 대처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 안 그러면 뭐 그냥 망하는 거야. 지금 속으로 또 그러고 있지. 내가 씨발 그게 의연하게 대처하는 게 쉽니?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거야, 그치? 했구나. 저 새끼 했네 저거. 응?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거든. 우리 도형이랑 게 원래 이렇게 잘 보고 있다 보면은, 그러니까 도형은 생각으로 푸는 게 아니야 얘들아. 이렇게 잘 보고 있다 보면은 이렇게 확 보일 때가 있단 말이지. 그렇게 푸는 거야. 그래서 도형은 연습을 진짜 많이 해야 돼 얘들아. 근데 부채꼴 문제가 나중에 우리가 수능 볼 때 부채꼴 문제가 나오나? 최근 15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왔어. 근데 일단 내신에서는 부채꼴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준비는 해놔야 되는 거야. 내신 지나고는 부채꼴 아예 안 봐도 상관없어. 3원이 올라갈 때는. 저기 발전 8번에 보면 일단 문제가 물어본 게 뭐야? 자, 그림과 같이 부채꼴 모양 종이의 꽃갈 헬로인데? 오늘 분위기 왜 이래? 꽃갈을 만들었더니 자,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8이고 모선의 길이가 20이래. 종이의 넓이를 구하래. 그럼 지금 이 아저씨가 구하라는 종이의 넓이가 부채꼴이 대충 이렇게 있으면 이걸 구하라는 얘기 아니야 얘들아? 그럼 우리 바로 게임 끝난 게 여기 너무 친절하게 모선이 반지름이다라는 거 말을 해줬잖아. 그럼 우리가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려면 뭐뭐 알아야 되지? 그래, 반지름 중심각 또는 반지름 호의 길이, 그치? 근데 만약에 내가 식을 하나만 외우고 있으면 호의 길이를 이용해서 누굴 구한 다음에 중심각을 구한 다음에 뭐 좀 돌아가도 상관없어.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게 봐봐. 여기서 이제 요 길이가 누구랑 똑같이? 옆에 있는 꽃갈의 밑면의 둘레 길이랑 똑같을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원래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부채꼴이라는 게 아니라 여기 원래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씌워놓은 것도 본 적 있지? 그리고 얘를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뚜껑을 씌우는 거잖아. 그럼 결국에는 봐봐. 뭐 부채꼴이 옆에 이렇게 워플이 있으면 지금 여기 있는 이 둘레하고 요 길이가 같은 길이가 돼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끝났지 뭐. 얘가 반지름이 얼마나 그랬으니까. 그럼 우리는 이때 이 둘레는 어떻게 돼? 16파이. 그럼 이게 16파이니까 만약에 내가 부채꼴의 넓이 S를 2분의 1의 뭐야? L로 알고 있다. 그 식도 있었잖아, 그치? 그럼 바로 얘는 8 곱하기 뭐야? 16파이로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거고. 오케이? 2분의 1 RL. 근데 만약에 내가 2분의 1 R제곱 세타를 알고 있다. 그럼 내가 여기는 얘를 세타라고 해서 뭐야? 20세타가 누구야? 16파인 거잖아?
둘래 그치? 그럼 여기서 우리가 세타가 얼마라는 거 알 수 있어. 얘는 20분의 16이고 5분의 4파이 맞네 얘들아?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5분의 4파이로 뭐 한 다음에 구한 다음에 다시 2분의 1에 뭐야? r제곱 세타로 집어넣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요 식을 알고 있으면 사실 더 빨리 편하게 끝나겠지 그치? 근데 이 식을 몰라도 뭐 그냥 살짝 돌려서 그냥 가면 되는 거니까 뭐 큰 문제는 없어. 그래서 여기는 이런 문제는 두 번 다시는 질문하지 않는 걸로. 오케이? 대답해? 네. 자, 그 다음 여기는 11번도 마찬가지야. 단전 11번도 일단 10번에, 8번에 비해서는 어때? 이게 굉장히 좀 어려워 보여. 근데 여기는 지금 이 뭐냐, 이거 씨발 총탄이야, 뭐야. 하여튼 이 원 안에 6개의 원을 내접시켜 놨잖아, 그치?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부분에 색칠을 해서 어느 넓이를 구해라 이렇게 써놨잖아. 그럼 여기는 이 문제의 특징이 뭐니, 얘들아? 원 안에 6개 원을 내접시켜 놨어. 이 원의 특징이 뭐야? 이 도형의 특징. 이게 중심을 기준으로 싹 다 대칭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봐봐, 뭐 다 볼 필요는 없고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에는 뭐 이런 거 아니지. 원이 이렇게 하나 있어. 근데 여기도 원이 하나 이렇게 있고 여기도 원이 이렇게 해서 원을 몇 개 붙여놓은 거야 얘가? 6개를 붙여놓은 거야. 그럼 여기에 지금 원의 중심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얘네들도 중심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맞아? 그럼 우리는 이 중심을 이렇게 셋을 딱 이렇게 이어버리면 지금 문제가 물어본 거는 요 넓이를 곱하기 몇을 하면 돼? 6을 하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 전체를 한 방에 딱 구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 중심 요렇게 이어서 삼각형 하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 우리 요 놈을 색칠해서 요 넓이를 곱하기 6을 하겠다. 요런 마인드 가지면 되는데 문제가 언급한 내용을 봐봐. 첫 번째로 얘기한 게 일단 제일 큰 원의 반지름이 얼마야? 6이요. 6이지? 그럼 우리가 여기서 끄집어내주는 결론은 작은 원의 반지름은 얼마지? 작은 원의 반지름. 작은 원의 반지름이 얼마냐고 이 새끼들아. 일단 작은 원의 반지름 우리가 현재 모르잖아. 나왔나? 안 나왔잖아, 그치? 그럼 이 문제는 작은 원의 반지름을 어떻게 해야 돼? 구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어떤 특징이냐면 봐봐. 일단 얘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6인 건 알아. 그치? 여기까지 괜찮지? 그럼 우리는 일단 요 넓이를 내가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이 넓이를 구하려면 여기는 이 삼각형의 면적에서 요 두 아저씨를 빼버리는 거지, 그치? 그럼 요 면적이 나오잖아. 거기다 곱하기 6을 할 건데 지금 이게 내가 중심 2개를 이어놓은 거야, 맞지? 근데 요 안에는 몇 개의 중심이 들어가 있어? 언니는 생각해봐. 아니 상상을 하는 얘기 아니라 그 도형을 보고 그 도형을 보고 생각해봐. 몇 개 중심이 있어? 6개의 중심이 있을 거 아니야? 원에 6개 있으니까 걔네 이렇게 이으면 뭐가 나와? 오각형. 정육각형이 나오지? 와 씨발 이런 얘기 못 풀지. 맞아? 정육각형이 나오잖아. 그러냐고. 그러니까 여기 이거를 이렇게 이으면 이렇게 이으면 정육각형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정육각형은 봐봐. 이 중심을 기준으로 얘를 이렇게 6개로 쪼개면 뭐가 나오지? 그러니까 봐봐. 정육각형을 내가 지금 그릴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정육각형이 만약에 얘를 뭐 대충 이렇게 나왔다면 지금 얘가 뭐 중심을 이렇게 기준으로 이렇게 쪼개면 얘가 뭐가 나오냐고 내 말은. 삼각형. 이게 정삼각형 6개가 나오는 거야. 맞아? 오케이? 네. 그러니까 결국 얘가 뭐야? 정삼각형이라는 얘기지. 힘드네 진짜. 그럼 여기는 얘 반지름을 R이라고 치면 요 길이가 얼마가 돼? 2R이 되고 맞아? 그럼 여기는 우리가 요 길이는 얼마야? 전체 얘부터 얘까지의 길이가 얼마야? 얘부터 얘까지의 길이가 6인데 요만큼 뺀 거니까 얘는 6-R이야. 맞아? 근데 이게 무슨 삼각형이니까? 정삼각형이니까 둘이 어때야 돼? 같아야지. 그래서 우리는 오케이. 그럼 6-R이 2R인 거니까 R은 얼마야? 이거 나오지? 그래서 작은 원의 반지름이 얼마야? 2라는 사실 알았어. 그럼 우리 이제 요 변의 길이가 4 나올 거고 그럼 이것도 4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제 한번 구해볼게. 그래서 내가 원하는 넓이 S는 자 봐. 일단 정삼각형의 넓이니까 한 변의 길이가 얼마야? 4인 정삼각형이야. 맞지? 지난번에 내가 그 넓이 외워두라 그랬잖아. 그럼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의 A 제곱이니까 얘는 16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서 다시 그럼 얘들아 이게 정삼각형이니까 요 밑각이 얼마일까? 60도가 될 거야. 그럼 우리 얘는 반지름이 얼마니까? 2니까 다시 2분의 1의 R제곱 세타 이렇게 되는 건가?
29제곱미터 넓이가? 근데 이게 몇 개? 아니 내가 이제 요거 구한 거잖아 얘들아. 이게 몇 개? 2개를 빼줘야 되는 거지 이렇게. 됐어? 그럼 요걸 뺀 게 지금 뭐야? 저 빨간색 색칠한 부분의 넓이란 말이야. 그럼 이게 몇 개 있으니까? 6개 있으니까 여기다 곱하기 얼마? 6을 하면 끝.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도형을 그러니까 이게 뭐 이거 하나 풀었다고 하루아침에 도형을 잘 푸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도형 문제들이 아마 셀이나 이런 데 많을 거야. 그럼 그거를 이제 연습하기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뭐 하루에 30개 이런 거 의미 없고 뭐 하루에는 2개씩 꾸준히 그냥 그렇게 연습하기 제일 좋고, 짜투리 시간 이용해. 짜투리 시간. 왜 니네 보면은 영어 공부할 때 뭐 쉬는 시간 잠깐 10분 동안 뭐 단어 한두 개 외우고 이런 거 안 하지? 그치, 우리 그런 거 안 하잖아. 예를 들어 뭐 점심시간에 밥 먹고 나서 뭐 시간 한 15분 딱 내가지고 단어 3개 외운다 뭐 이런 거 안 하잖아 우리. 뭐 버스 타고 지나갈 때 뭐 버스 안에서 단어 외우고 이런 거 안 하지? 이제 좀 해. 응? 그래서 그런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도형 문제 하루에 2개씩만 풀어봐.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 그렇게 한 달만 보내잖아? 그러면 60문제 푸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뭐 부담스럽지도 않고, 그치? 그리고 그렇게 해야 실력이 좋아지는 거야. 매일같이 봐야. 그래서 그거 잘 체크해 주시고, 만약에 뭐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가 좀 없어. 그러면은 달라 그래. 선생님들한테 뽑아달라 그래. 도형 문제만 한 60개, 100개 뽑아달라고. 그럼 100개 뽑아서 한 페이지 2문제씩만 넣어달라 그래. 그냥 깔끔하게 해서 하나씩 찢어갖고 다녀. 그냥. 오케이? 그렇게 해달라 그래. 너네는 왜 학원을 그렇게 활용을 못해? 얘네 여기 담당이 송민섭이야? 여기 담당? 기한쌤이요. 김기한이 너네 담당이야? 김기한이 너네 담당이야? 송민섭 아니고? 왜 송민섭이 아니지? 송민섭 그러면 그 A번만 챙기는 거야? 버림받았네? 그럼 김기한한테 뭐 그런 걸 해달라 그래. 데일리 수학. 그래서 하루에 2문제씩. 그러면 너무 짜증나잖아 솔직히 선생님이. 60문제를 달라 그러는데 한 페이지 2문제. 그러니까 앞장에는 문제, 뒷장에는 해설. 이렇게 달라 그래서 하나씩 들고 다니면 되잖아. 그렇게 해서 얘들은 한 3월달 한 달만 보내봐. 도형을 바라보는 시각이 확 달라져 진짜. 이게 수학이란 게 습관이라서 막 한 번에 몰아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냥 꾸준히 안 되는 문제들은 꾸준히 푸는 게 제일 좋은 거야. 너네 왜 영어나 국어도 그러지 않냐? 잘 안 외워지는 단어 있으면 걔를 빼서 따로 외우잖아. 거기서 같이 외우지 않잖아, 그치? 뭐 그런 것처럼. 근데 도형은 좀 중요한 거니까 여기만 도형 나오는 거 아니잖아, 그치? 잘 봐두고. 자, 그럼 뒤로 넘어가서 자, 이쪽은 사실 지문이 나올 거라는 생각을 못 했는데 약간 좀 문제가 있어 우리가. 자, 반전 21번으로 가서 요거는 지금 뭐야? 뭐 장애 인증이냐 지금? 어? 자, 왜 얘들아? 아니 내가 했잖아. 어차피 얘들아 삼각함수의 식의 변형은 딱 뭐 하나만 물어본다고? 지금 얘가 사인 플러스 코사인이 얼마래? 2분의 루트 6이야. 맞아 얘들아? 근데 문제가 물어본 게 탄젠트 세타 플러스 탄젠트 세타보다 이걸 물어봤잖아. 근데 내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런 문제 풀면서 내가 이 문제 많이 풀어주진 않았지만 딱 한 문제 풀어줬어. 그때 우리가 푼 게 뭐였지? 내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기본 5-1번을 풀어준 것 같은데. 맞아? 이걸로 다 해결되는 거야. 이걸로. 왜냐면 니네가 아니 생각해봐 상식적으로. 외운 식이 없잖아. 뭐 삼각함수의 변형식이라고 해서 니네가 외운 거 뭐 있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이거 하나와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다 이거 딱 2개잖아. 그치? 그럼 문제를 내도 이 2개밖에 못 낸다는 거지. 그러면 그 내가 지난번 풀어준 5-1번에 다 있는 거야. 무슨 말이냐? 그럼 여기는 얘를 주고 문제가 물어보면 뭔지 봐야 되는데 탄젠트가 나오면 내가 어떻게 하라 했어? 무조건 코사인분의 사인을 바꾸는 거야 얘들아. 그럼 여기는 얘는 탄젠트니까 얘는 뭐야? 코사인분의 사인이고 맞니 얘들아? 그럼 얘는 그 역수니까 뭐가 되겠어? 사인분의 코사인인 거야. 근데 여기는 이걸 딱 보는 순간 뭐 하고 싶은 욕망이 막 생겨. 원래 수학이라는 게 인간의 욕망에서 발전한 거잖아. 뭐 이런 씨 그런 것도 몰라. 맨날 뛰어다니기만 하고. 어제는 씨발 깜짝 놀랐네. 이게 밖에서 내가 담배 피고 있는데 곰이 나타난 줄 알았어 처음에. 아니 우리 학원 뒤쪽에 보면 이제 주차장이 이렇게 있어. 차들이 이렇게 쪼르륵 될 수 있게. 근데 어제 차 한 대가 비어 있을 때 그 안에 들어가 담배 피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 옆에 바로 보니 약간 나무, 그러니까 뭐라 해야 돼? 이게 약간 뭐 정원이라고 해야 되냐? 그냥 나무가 이렇게 있어. 그 주차장이 있으면 바로 옆쪽에 이게 나무 숲처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거기다 막 씨발 팍 하더니 뭐가 졸라 뛰어가는 거야. 그래서 봤더니 저 아저씨가 졸라 뛰어가는데 또 A반에 단짝 친구 하나 있잖아. 둘이 맨날 뛰어다니는 거야. 단짝 친구도 졸라 막 저쪽으로 막 뛰어가는 거야 둘이. 그래서 아니 이 새끼들이 날 보고 도망친 줄 알았어.
근데 더 웃긴 거는 건물 입구에서 또 만났네? 우리 건물 난 뒤로 들어오고 쟤는 돌아서 앞으로 들어오고. 그럼 왜 그렇게 자꾸 뛰어다니는 거야? 너네 때문에 지금 여기 동네 꼬마들이 다 없어졌어. 어? 아니 그거 나쁜 거잖아. 그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다 큰 성인들이 더군다나 뭐 키나 너 키 몇이야? 86에 씨 몸무게 몇 킬로 나가? 90. 그래 90kg짜리 거구가 그 둘이 나가서 있으면 그 애들 동네 개들도 다 없어졌어. 야 여기 지금 그 반려견 이렇게 산책시키고 여기 명지 초등학교 애들 와서 노는 애들 지금 너네가 그러고 있으면 또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그래. 아니 어른이 나도 이렇게 놀렸는데 씨발 애들 얼마나 놀리겠어. 자 봐봐. 그럼 얘는 어쨌든 이걸 딱 보는 순간 뭐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시원하면 좋다는 거야. 뭐 하고 싶은 생각 들어? 통분.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사인 코사인 분의 자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은 얼마? 이거잖아. 그럼 결국 문제가 우리한테 물어본 거는 이 식을 정리하고 나서 보니까 얘들아 이걸 주고 둘이 곱한 걸 물어본 거지? 그럼 뭐 한다고 배웠어? 양변 제곱. 무조건 그거야 그냥. 그래서 양변을 제곱하는 거지. 그럼 좌변은 어떻게 돼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니까 1 플러스 2배의 사인 코사인은 맞니? 우변은 얼마야? 4분의 6이니까 2분의 3. 그럼 2배의 사인 코사인은 얼마고? 2분의 1이고. 그럼 사인 코사인은 얼마가 돼 얘들아? 그렇지. 그럼 이 안에 4분의 1 집어넣으면 4분의 1분의 1이니까 얼마야? 4.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푼 21번이 봐봐. 이 안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다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딱 요 두 개만 갖고 문제를 푸는 거야. 나머지는 없어. 그럼 우리가 그 다음에 나오는 몇 번도? 22번도 결국 이거야 얘들아. 이런 문제의 답을 내냐 못 내냐? 선생님 개인적 생각은 그냥 이게 자신감의 싸움이야. 그래서 발전 22번도 이렇게 생각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21번의 풀이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스킬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얘들아.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일단 세타가 1사면의 각이고 뭐라고 써있어? 1 플러스 코사인 분의 사인. 너무 좋은데? 얘는 뭐야? 사인에 얘는 1 더하기 이거잖아. 맞냐? 이게 4래. 이때 문제는 야 코사인이 얼마야? 이런 질문을 했네? 그럼 당연히 우리는 여기는 이 뭘 굳이 얘기하면 뭘 풀자는 거야? 이 방정식을 풀어라 이 얘기지. 그럼 일단 얘도 마찬가지야. 이거 보자마자 무슨 생각 들었어? 일단 얘처럼 뭐 매끄럽게 나오진 않았지만 그치? 얘네가 이걸 보고 할 수 있는 건 통분밖에 없잖아. 통분을 해. 그럼 통분을 하면 얘는 어떻게 돼? 사인의 1 플러스 코사인 나오고 맞니 얘들아? 이 위치기 얘랑 얘랑 곱한 게 사인 제곱 얘랑 얘랑 곱한 건 얼마지? 1 더하기 코사인의 제곱이 돼. 괜찮아 여기까지? 그럼 이제 뭐 해야 될 것 같아? 뭐 이렇게 곱해서 통분했잖아 그치? 그럼 통분을 했으니까 다시 여기는 얘를 1로 곱해? 이런 순간 우리 인생 다 끝나는 거야. 그럼 얘는 뭐 해야 될 것 같아? 위에 있는 완전 제곱식을 풀어야지. 그럼 얘는 코사인의 제곱에 뭐야? 2배의 코사인에 이거 아니냐? 근데 우리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얼마니까? 1이니까 여기는 이 아저씨는 다시 자 사인에 1 플러스 코사인 들어가고 봐봐 얘 얼마야? 얼마 있어? 그럼 얘는 2 플러스 2 코사인이잖아. 그럼 얼마로? 2로 묶으면 이런 일이 벌어져. 그럼 이게 무슨 씨발 완전 월척이네? 뭐야? 얘랑 얘가 지워지고 그럼 사인분의 2가 4란 얘기 아니야? 그럼 사인은 얼마가 되겠어? 사인 스타가 2분의 1. 그럼 사인 스타가 2분의 1이면 이것도 웃긴 게 봐. 일단 1사면의 각이지? 근데 사인이 2분의 1이라는 건 특수각이야. 몇 도? 30도. 얼마? 라디안으로 표현하면 6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이걸 그럼 봐. 6분의 파이니까 코사인 얼마? 2분의 루트 3. 그치?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건데 설사 내가 이게 6분의 파인 걸 몰라도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 무조건 지각 하나 만들어서 구해주라 그랬잖아. 그럼 지각을 하나 만들어서 치면 얘는 지금 사인이 2분의 1이라는 얘기니까 여기 세트하면 얼마? 얘가 2고 얘가 1이라는 얘기야 그치? 그럼 얘는 루트 3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자연스럽게. 그럼 코사인은 이렇게 구해도 상관없고. 그럼 얘는 뭐 어떤 방식으로 답이 다 나오지. 그 다음에 몇 번으로 넘어가면? 2번으로 넘어가면 자 뭐가 달라진 거야? 2번으로 넘어가면 정말 거지 같네 그치? 근데 여기는 2번은 난 너희들이 좀 약간 좀 창의력이 제로인 애들인 것 같아. 왜냐면 1번과 2번은 똑같잖아. 22-1번과 2번 뭐가 다르냐면 얘는 그냥 이렇게 돼 있고 2번은 뭐가 다르지?
코사인으로 묶어줄 수가 있어 얘들아. 봐봐. 그러니까 좀 더 식이 길어서 복잡해 보이지만 잘 보면 얘는 지금 사인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의 뭐야? 코사인 플러스 얘는 뭐야? 1 마이너스 코사인의 사인 코사인 이렇게 돼 있잖아. 이게 지금 1이라 그런 거잖아. 이때 코사인 타령이야 자꾸. 이걸 구하라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지금 여기는 이 문제하고 봐봐. 얘네가 하는 짓거리들도 다 똑같지 뭐 씨발. 이 문제하고 이 문제하고 차이가 뭐야? 여기 뒤에 코사인이 붙어 있다 얘들아. 그리고 굳이 또 이야기하자면 얘는 1 플러스 코사인인데 얘는 1 마이너스 코사인이지. 근데 1 플러스 코사인이랑 1 마이너스 코사인이 뭐 다른가? 얘는 2로 묶으면 1 플러스 코사인이 나오잖아. 이거는 정리하고 2로 묶으면 1 마이너스 코사인이 나오겠지. 어차피 중간 보호만 달라지는 거니까. 근데 우리 봐, 그 차이야. 그럼 이것도 일단 통분을 시켜. 그럼 사인 코사인에 이거에 봐봐. 위식은 어떻게 되냐면 얘랑 얘랑 보면 제곱이 되지. 얘도 제곱이 될 거야. 그러니까 얘는 1 마이너스 코사인의 제곱 플러스 사인의 제곱을 전체를 누구로 묶었어? 이 전체를. 이미 코사인의 공통인수가 있으니까 원래는 1 빼기 코사인 제곱에 코사인 있는 거고 사인 제곱에 코사인 있는 거니까 이 둘을 코사인으로 묶어버리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요렇게? 이게 1이라는 얘기잖아 지금. 됐어? 그리고 내가 위식을 좀 정리를 해주면 더 써야겠네. 자, 사인에 1 이렇게 되고 이 위식이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돼? 1 마이너스 2 코사인에 코사인 제곱에 이거 아니야? 요거 정리하면 그럼 얘랑 더하면 얼마? 1이니까 얘는 또 2 빼기 코사인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얘를 2로 묶으면 1 마이너스 코사인 들어가고 바깥쪽에 누구 있어? 코사인 하나 더 있으니까 이게 1이란 얘기야. 그럼 또 얘랑 슝슝 지워지잖아. 그러면 사인분의 2 코사인 얘가 얼마? 1이란 얘기지. 그럼 끝났네. 자꾸 쳐다만 봐. 사인분의 2 코사인이 1이면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사인분의 코사인. 내가 원하는 새끼가 아니야. 우리가 원하는 건 누구지? 없는데요? 이러지 말고. 우리가 원하는 건 누구야? 우리가 원하는 건 사인분의 코사인이 아니라 코사인분의 사인이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 아저씨들을 절로 홀딱 이항시켜버리면 좌변에 뭐 남아? 2가 남고 우변은 얼마야? 이렇게 되지 않냐 얘들아? 근데 코사인분의 사인이 누구야? 탄젠트니까 얘는 탄젠트가 2란 얘기지. 그럼 탄젠트가 2인데 근데 코사인을 구해라 이거니까 다시 우리가 어떻게 해? 직각을 하나 만들어서 맞니 얘들아? 그럼 탄젠트가 2라는 건 무슨 말이야? 얘가 1, 2다 이 얘기 아닌가? 그럼 여기 얘는 얼마야? 루트 5가 나오니까 코사인은 루트 5분의 1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몇 삼면이야? 3, 3면이면 맞네. 탄젠트는 플러스가 맞지? 그러면 얘는 3, 3면이면 코사인은 뭐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쟤는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이 답이 되겠지, 그치? 오케이? 이렇게 사면 확인하면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우리가 문제를 마무리 줄 수 있죠? 그 다음에 32번으로 갑시다. 그럼 32번으로 가면 이것도 뭐야, 씨발. 이번에 뭘 만들어 달래? 32번? 23번. 23번, 24번은 둘 다 뭘 만들어 달라는 거야? 방정식. 그럼 우리 하나만 만들어주면 나머지 하나 풀 수 있으려나? 두 개가 뭐 뉘앙스가 똑같은 거잖아. 그럼 하나만 풀어줄게. 몇 번을 풀어줘? 뚫린 주댕이들로 얘기해봐. 23번, 4번 중에 하나. 23번. 잡아봐. 발전 23번 보면 일단 얘도 똑같아. 일단 2x의 제곱에 x 플러스 a가 0이래. 요거에 지금 두 분이 정말. 자, 사인 플러스 코사인에 또 하나가 누구야?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자, 코사인 플러스 사인에 코사인 마이너스 이렇게 해놨네. 이때 상수 a를 구하래. 뭐가 문제였을까? 이건 방정식을 만드는 것도 아니네. 두 문제 좀 다르네.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일단 방정식이 나오고 두 분이 언급됐어. 그럼 의태가 뭐 하라 그랬지 처음에? 일단 저 방정식이 풀리는지 먼저 보는 거야.
근데 얘는 모르는 미지수 a가 들어가 있으니까 풀 수는 없지. 그럼 뭐 이용해야 돼? 근각에서 이용해야지. 근데 얘는 지금 코사인 더하기 사인이 하나의 근이고 코사인 빼기 사인이 하나의 근이니까 이 둘을 더한 게 두 근의 합인 거지. 그럼 이 둘을 더하면 얼마야? 이 코사인 아니야? 맞아? 둘을 그냥 더한 거니까 둘이 날아가고 그게 뭐야? 마이너스 예분의 1 아니야? 그럼 이게 마이너스 얼마? 2분의 1이다 뭐 이런 얘기잖아 지금. 그래서 우리는 코사인이 얼마?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 우리는 그럼 두 근의 곱이 누구야? 코사인 제곱 빼기 사인 이렇게 나오지 않나? 이 둘을 곱한 거 합차 공식이니까 그냥 전개한 거지 그치? 그럼 얘는 이런 2분의 이거잖아 맞니 얘들아? 그럼 여기서 이제 니네가 결정해 뭐냐면 첫 번째 1번 자 코사인을 알고 있으니까 내가 직각을 그려서 누구 구할 수 있어? 사인도 구할 수 있어. 어차피 그놈의 부호는 중요하지가 않아. 왜? 어차피 제곱을 할 거니까 뭐 그렇게 해서 여기다 코사인 여기다 사인 집어넣어도 되고 아니면 우리는 코사인만 알고 있으니 내가 사인에 뭐 할 수 있어? 이걸 한번 써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사인을 내가 1 빼기 코사인의 제곱으로 바꿔줄 수 있어. 맞니 얘들아? 근데 얘를 바꿔서 정리하면은 얘는 2 코사인 제곱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해서 바로 그냥 마무리 지어도 되지. 정리하면 되는 거지? 그럼 여기 이제 코사인 제곱에다 얼마는? 16분의 1 집어넣어서 정리하면 답 나오지. 오케이? 자 이거야. 자 그러면 24번도 풀어줄게. 그럼 24번도 나쁘진 않은 게 24번은 지금 뭐 조금 다른 게 뭐냐? 방정식을 만들어라 이거 아니야. 저기는 이 새끼도 봐봐 8x의 제곱 마이너스 자 요게 나왔는데 자 요거에 이제 두 근이 또 누구야? 사인 코사인이래. 근데 이번에는 탄젠트 플러스 탄젠트랑 탄젠트 분의 1 요거를 두 근으로 하고 최고 차이 개수가 3인 2차 방식을 만들어달라 이거잖아. 그럼 어차피 얘들아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 와봐 이 방정식의 기본 세팅이 최고 차이 개수를 만약에 내가 얼마라고 하면 1이라고 했을 때 봐봐 x의 제곱 플러스 뭐 이런 게 나왔다고 치자 얘들아. 그럼 이게 어차피 두 근의 합의 반대 부호고 얘가 두 근의 곱 아닌가? 맞지? 그럼 제시된 문제에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어떤 거냐면 봐봐 요 놈의 두 근이 이거라 그랬으니까 사인 플러스 코사인이 얼마나 얘기야? 얘분의 반대 보니까 얘는 2분의 1 나온다는 얘기야. 그냥 두 근의 곱신 사인 코사인은 얼마지? 사실 나는 그래 이게 8분의 a 이건 별로 내 생각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이 문제에서. 왜냐면 어차피 우리가 두 근의 곱신 얘는 이 문제가 지금 물어본 게 a 값 두고 하는 건가? 방정식만 찾으면 끝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굳이 a는 구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럼 얘는 이 사인 코사인은 어차피 얘를 못 구하니까 얘는 뭐야?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씨발 저 a를 왜 박아놓은 거야 걔네? 어차피 얘는 이걸 제곱해서 뭐 하면 돼? 얘를 제곱해서 이걸 구하면 되잖아. 근데 여기는 양면을 제곱하면 얘는 1 플러스 2배의 사인 코사인 이게 4분의 1이니까 사인 코사인은 얼마야? 4분의 4 마이너스 8분의 3 이렇게 나오겠네? 됐어? 그럼 우리는 이것도 웃긴 게 그럼 제시된 요 방정식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라 최고 차이 개수를 일단 1로 맞추고 최고 차이 개수가 얼마나 했으니까 3이라 했으니까 나중에 얼마는? 전체식에 3을 곱하면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 둘을 더한 놈 그럼 탄젠트 플러스 탄젠트 분의 1 요게 뭐가 돼? 두 분의 합인 거잖아. 그럼 여기는 이 아저씨가 의미하는 게 뭐야? 코사인 분의 사인 얘는 사인 분의 코사인 아까 해봤잖아. 통분하면 사인 코사인 분의 얼마야? 1이 되는 거지. 근데 사인 코사인이 아까 마이너스 8분의 3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8분의 3분의 1 얼마야? 3분의 8 요게 지금 두 근의 뭐다? 합이잖아. 그럼 우리는 이때 얘는 끝났어. 최고 차이 개수 그냥 1로 박아버리면 여기에 마이너스 두 근의 합이 들어가야 되지. 근데 두 근의 합이 지금 마이너스 3분의 8이니까 여기 그럼 얼마가 들어가면 돼? 플러스 3분의 8이 들어가면 돼. 맞냐 여기까지? 그리고 어차피 두 근의 곱수는 무조건 얼마야? 1이잖아. 그럼 얘는 요게 1이니까 여기 그냥 그걸 써주면 되는 거지? 그럼 이런 방정식이 나와. 근데 얘는 최고 차이 개수가 얼마니까? 1이니까 우리는 3인 놈을 원하면 양면에 3을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지. 항상 얘들 이렇게 방정식 만드는 문제가 나오면 최고 차이 개수 그냥 1로 만들어 놓고 만드는 게 제일 편해.
그리고 마지막 개수는 맞춰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됐어? 그래서 이거는 뭐 나중에 집에 가서 엄마랑 풀어보고. 근데 A를 물어봤어야지 왜 씨발 이런 병신짓거리한 거야 이 새끼는.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상함수에 대한 뭐야 전반적인 식들을 좀 배웠는데 선생님이 너네랑 지수로그 시험 공부할 때 했던 말 기억나? 기억이 나겠냐 씨발 처음에 공부할 때 했던 말은. 지수와 로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지? No. 내가 왜 너네 좀 약간 멋지게 수학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내가 지수와 로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익숙한 계산이라 그랬어. 초반에 계산 연습 엄청 열심히 해서 이것도 국어단처럼 편안해져야 그 다음부터 생각이 들어가는 거다. 맞아? 그럼 우리가 지금 배운 상함수도 마찬가지야. 초반에 배웠던 몇몇 잔잔바리 공식들 있잖아. 이런 얘들 앞으로 계속 나와. 그러니까 이게 타 단원에서도 이런 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몇 개 안 되는 시기긴 하지만 뭐 할 때까지 익숙해질 때까지 열심히 해놔야 돼.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럼 이제 우리는 그 다음에 이제 봐 넘어가면 이제 뭐 성질이라고 나오는데 요거 잠깐 패스하고 우리는 어디로 갈 거냐면 그래프로 갈 거야. 그래프로.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이 상함수에 대해서 상함수의 뭐를 공부한다? 그래프. 근데 이게 좀 웃긴 게 뭐냐면 우리 이 시간 얘기하는 상함수 그래프는 자 선생님이 어떤 방식으로 설명을 할 거냐면 일단 결론을 먼저 까고 그러니까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는지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이 그래프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요것도 사인으로 연습을 잘 해놓으면 코사인 타젠트 문제 적용 방식이 어때? 이거 완벽하게 일치하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결국 사인을 잘하면 나머지도 어때? 잘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 혹시 너네 그거 할 줄 알아? 평행이동? 나 평행이동 못하는 손 들어가. 없어. 자 대칭이동. 여기서 얘기하는 대칭이동이라는 거는 막 1학년 때처럼 뭐 복잡한 대칭 이런 거 안 물어봐. 딱 4개야. 뭐 어떻게 4개일까? 그래 x축 y축 원점 y는 x. 근데 지금 상함수도 y는 x도 안 시켜. 그럼 결국 x축 y축 주로 이제 이 두 개를 많이 이야기하게 돼.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 얘기하는 봐봐 이 상함수의 그래프는 일단 첫 번째로 얘는 원래 우리가 보통 그래프 배우면 어떻게 공부하니? 그래프 어떻게 배워 처음에? 일단 맨 처음에 기본형을 배워. 뭐 지수로그 때도 그랬어, 그렇지? 그리고 나서 기본형을 배운 다음 걔를 뭐하지? 이동을 시키는 건데 상함수는 봐봐 중간 다리 하나가 더 걸쳐가. 그러니까 기본형을 배우고 얘를 살짝 업그레이드 시키다가 이게 되게 중요해. 그 다음 평행이동을 시켜. 근데 우리 얘를 평행이동 시키면은 보통 이제 너네들 맛이 어떻게 돼? 가. 응? 평행이동 시키는 게 어려워 얘는. 근데 생각보다 평행이동 시킨 문제는 복잡하게 안 나와. 그러니까 너무 긴장할 필요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 얘기한 상함수 그래프는 첫 번째 자 y는 sin x라 그러지. 그래서 이 sin x의 그래프부터 이야기를 할 거야. 근데 sin x 그래프 어떻게 나오는지 혹시 본 적 있어?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지. 뭐 디지털과 아날로그 들어본 적 있어?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차이는 뭐지? 어?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차이가 뭐야? 뭐, 그 들어만 본 거야 그냥? 아유 씨발 짜증나. 아날로그는 데이터를 전송할 때 그 데이터 자체를 이렇게 다 이어서 전송을 시키는 거야. 디지털은 이렇게 점으로 전송을 시키는 거지. 그래서 그 점들을 막 모아놓으면은 막 이런 거 왜 오디오 같은 거 켰을 때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게 디지털 방식이잖아. 그래서 걔네가 마치 모처럼 아날로그의 느낌으로. 그래서 이게 이퀄라이저라고 그러지. 그래서 그게 이퀄라이저가 많을수록 점점 소리가 어때? 아날로그에 가까워지는. 아 뭐 이런 거 설명을 안 해야 돼 내가 씨. 왜 이렇게 족밥들이야? 아니 민재 취미가 뭐야? 운동이요. 운동 좋아해? 네. 취미가 뭐야? 저 어? 아니 뭘 좀 이렇게 비교해 설명을 하려고 해도 뭐 비교를 안 하지 설명을 하지. 뭘 쳐다봐 이년아. 막 씨발 눈가를 그냥 저 하늘을 봐. 그래서 우리가 굳이 얘기하면 이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가 결국 아날로그 신호야. 아 됐어. 외워. 씨발.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얘기하는 그런 사인 함수는 일단 너네가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일단 원점 출발이야. 이게 중요해. 다시 어디 출발? 원점 출발. 그럼 이걸 왜 내가 강조하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상함수 공부하다 보면 이게 사인과 코사인이 좀 어때 계속? 약간 좀 얘네가 겹쳐. 그러니까 사인이랑 코사인이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닌데
좀 비스무리하게 항상 같이 간단 말이야. 그다음에 우리가 그래프를 처음 그릴 때도 사인 그래프랑 코사인 그래프랑 어떻게 생겼어? 비슷하게 생겼어. 그다음에 그러니까 초반에 얘를 조금 헷갈려 하는데 이거 헷갈려 할 필요 없고 우리 무조건 출발점으로 기억하면 돼. 그래서 사인은 어디서 출발한다고? 그래서 이 그래프 그릴 때 어떤 식으로 그리냐면 잘 들어. 일단 요 x축을 4개로 쪼개 등간격으로. 몇 개? 그리고 뭐 보통은 살짝 왜곡을 해서 그래프를 그려.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요 놈이 얼마야? 2분의 파이, 얘가 파이, 얘가 2분의 3 파이, 여기 2 파이. 봐봐. 요것도 또 괜히 융통소시 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순서가 지금 어떻게 된 거니? 배율 관계야, 배율 관계. 이거에 지금 2배, 3배, 4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사인은 뭐 지금까지 우리 그래프는 이렇게 쭉 올라가거나 쭉 내려가나 이랬잖아. 사인은 최대값이 얼마? 1이라는 놈을 찍는 거야. 근데 내가 지금 방금 전에 너네한테 그래프에 왜곡이 있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 봐봐. 2분의 파이면 대충 얼마야? 1.5야. 파이가 3.14니까. 그럼 1이 원래는 어디 찍혀야 되냐 얘들아? 요쯤 어디로 찍혀야 돼? 근데 이렇게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우리 눈은 어때? 잘 안 보여. 그러니까 좀 내가 높게 잡은 거야. 그래서 그 그래프는 처음에 2분의 파이까지는 1까지 쭉 올라가. 그러다가 2분의 파이에서 파이까지 다시 어떻게? 0으로 내려와. 그리고 이놈이 다시 0에서 2분의 3까지는 어떻게 돼? 쭉 다시 뭐야? 내려가고 얘가 다시 올라가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얘기하는 사인 함수의 그래프는 기억해. 이게 주기함수라 그래서 0에서 2파이까지의 이 그래프를 계속 뭐해? 반복해. 그리고 잘 들어. 그럼 이게 지금 0에서 2파이까지 그래프를 내가 한 사이클 딱 그려놓은 거잖아. 그럼 다시 우리가 2파이, 4파이가 어떻게 될까? 똑같은 그래프가 한 번 더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4파이, 6파이는 또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굳이 우리가 이걸 여러 개 그릴 필요는 없고 한 사이클의 그래프만 보는 거지.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얘기하는 사인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놈을 바로 뭐야? 사인 함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얘들아 반대쪽은 어떻게 되겠어?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2파이부터 0까지는 또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는 거니까 우리가 이 시간 얘기하는 사인 함수 그래프는 첫 번째 뭐야? 이렇게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이제 봐. 똑같아. 그래프를 그렸어. 그럼 그 다음 우리가 할 일은 뭘까? 이제 이 그래프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시간 얘기하는 사인 함수는 자, 지금 내가 알려준 대로만 다 기억해. 최대값이 얼마야? 1이야. 그러니까 얘는 특별한 제한 조건이 없어도 뭘 가져? 최대 치수를 가져. 그 다음 최소값은 얼마일까?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성질이냐면 봐. 우리 이 시간 얘기하는 사인 함수, 코사인 탄젠트 다 마찬가지야. 자, 어떤 특징을 가져? 주기 함수야. 그래서 사인 함수의 주기는 얼마다? 2파이. 왜냐면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래프를 반복한다 그랬잖아 내가. 그러니까 얘는 이 2파이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반복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걸 기억해. 사인 함수의 주기는 얼마? 2파이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럼 주기가 2파이다 이렇게 외우는 건 의미가 있어 없어? 주기가 2파이다 이렇게 외우는 건 의미가 있어 없어? 뭐 의미가 아주 없진 않겠지만 별로 써먹을 데가 없어. 그럼 우리가 여기서 주기가 2파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잘 들어. 자, 사인의 x라는 아저씨랑 주기가 2파이라는 게 무슨 말이지 얘들아? 2파이씩 반복된다는 얘기야. 그럼 사인의 x하고 사인의 2파이 더하기 x가 어때? 이건 듣기만 해 일단. 같은 놈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사인의 2파이 플러스 x라는 놈을 물어보면 이 2파이는 그냥 버려도 상관이 없다는 거지. 그럼 여기는 얘가 같다면 얘는 사인의 누구하고도 4파이 플러스 x하고도 어때? 같을 수 있지. 그럼 얘는 이렇게 쭉 내려갈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사인 함수의 주기가 2파이라는 거는 잘 들어. 요렇게 주기가 2파이야 라고도 말할 수 있어야 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사인의 얼마? 2n파이 플러스 x라는 놈이 나오면 사인 안에서의 각은 2파이씩 다 뭐 할 수 있어 그냥 버려도 돼. 그래서 얘는 사인의 얼마? x랑 똑같다. 요렇게 기억해놔야 돼. 단 이때 n의 값은 뭐다? 응? 그치, n의 값은 자연수가 아니라 정수가 돼야 되는 거야. 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주기는 이런 식으로 기억해야 돼. 그 다음 세 번째 어떤 특징이냐면 자, 우리가 이 시간 얘기하는 사인 함수는 봐봐. 대칭성을 가져. 그럼 수학에서 얘기하는 대칭성이 게 뭐야? 대칭성. 데칼코마니. 그럼 쟤는 어디 대칭일 것 같아? 어? 자, 이 반대쪽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올라오잖아. 그래서 우리가 사인 함수는 어디? 원점의 대칭이다라는 특징이 나와. 근데 좀 웃긴 게 우리가 보통 원점 대칭 외운단 말이야.
근데 사인 함수는 잘 보면 있잖아 얘들아. 원점에만 대칭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주기함수다 보니까 봐봐. 얘는 요 파이에도 대칭이 되고 얘는 이 파이에도 대칭이 되고 심지어는 x는 2분의 파이라는 이 라인에도 뭐야? 좌우 대칭이야. 그러니까 대칭이 원점 대칭이라는 특징만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에 대칭축을 여러 개 박을 수 있다는 뜻이지. 그럼 저런 게 시험 문제로 나오는 거야.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에서 원점 대칭의 함수 무슨 함수라 그러지 혹시? 알아? 기함수라고 불러. 그런 거 못 들어봤어? 아니 못 들어봤으면 이번에 외워둬야 돼 얘들아. 그래서 수학에서 기함수라고 하면 무슨 뜻이야? 원점 대칭이라는 뜻이고 그럼 이게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사인에 이것도 같이 마이너스 x하고 누구? 원점 대칭이라면 얘들아 여기 봐봐. 이런 게 원점 대칭인 거야. 그럼 여기 있던 요 새끼가 여기 있던 1로 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를 만약에 내가 x라고 하잖아? 대답해봐. 여기가 누구야? fx겠지.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x가 되고 이거 내가 어디서 보여준 적 있는데? 어디서 보여준 적 있어? 다 까먹었네 씨발. 지수로그 할 때 내가 이거 설명한 적 있잖아. n제곱근의 a에서 이게 홀수일 때 마이너스 밖으로 꺼내는 과정. 그래서 내가 보여준 거야. 그럼 여기는 얘는 누구야? f의 마이너스 x야. 그럼 얘가 fx지? 근데 이게 원점 대칭이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어때 얘들아? 같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얼마를 곱한? 마이너스 곱한 놈하고 얘가 어때? 같은 놈이 나와. 그러니까 기억해. 원점 대칭의 함수 우리 뭐라 불러? 기함수라고 하고. 오케이? 뭐 간혹가다 나중에 시간 지나서 이걸 좌함수라고 하는 새끼들도 있어. 왜냐면 봐봐. 원점 대칭의 함수를 기함수라고 하거든? 그럼 y축 대칭의 함수를 뭐라고 불러? 우함수라고 한단 말이야. 좌우라고 생각해. 미친놈들이지. 그래서 기함수는 어떤 특징을 가져? x가 들어가기 전에 마이너스 x 넣으면 여기까지 같이 기억하는 거야. 마이너스 뭐 할 수 있어? 밖으로 꺼내줄 수가 있어. 이렇게 기억해. 쟤는 마이너스 fx랑 같은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배운 사인 함수가 뭐니까? 기함수니까 x가 들어가기 전에 마이너스 x 넣으면 이 마이너스 뭐 할 수 있어? 그렇지, 꺼낼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지금 우리가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먼저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 그러면 내가 지금 배운 내용들을 간다면 사인 함수는 주기가 2파이니까 이 각 안에 2파이가 넘게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 2파이, 예를 들어서 문제가 야 사인에 6분의 13파이를 구해봐 이렇게 문제 나왔어. 그럼 지금은 우리가 씨발 무슨 6분의 13파이 이러잖아. 근데 여기는 이 6분의 13파이라는 거는 대충 때려봐. 얼마보다 크니까. 그렇지, 2보다 크니까 얘는 2파이 플러스 얼마야?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거든. 근데 사인 함수는 주기가 얼마니까? 2파이니까 각에 2파이보다 큰 놈이 있으면 2파이씩 뭐 해도 돼? 다 이렇게 버려도 되는 거야 그냥. 그럼 얘는 사인에 누구랑 같아? 6분의 8랑 같고. 그럼 내가 알고 있는 사인 6분의 8이 얼마? 2분의 1. 이렇게 답을 뺄 수 있다는 거지. 맞아? 그리고 또 어떻게 가능해? 만약에 문제는 사인에 야 마이너스 3분의 8 이렇게 물어봐. 그럼 우리는 지금 사인은 원점 대칭이니까 이 마이너스 뭐 할 수 있어? 앞으로 뺄 수 있어. 그럼 얘는 마이너스 누구와 같아? 사인 3분의 8이랑 같고 사인 3분의 8이 얼마야? 2분의 루트 3이니까 얘는 이렇게 결혼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상관함수에 대한 그래프를 배우면 자 이런 내용들을 같이 처리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래프를 먼저 공부한 이유가 다시 앞으로 한번 가볼까 얘들아? 지난 시간 아니 좀 전에 우리 뭘 넘어갔어 일단 상관함수 성질을 넘어갔어. 맞니 얘들아? 근데 성질을 이때가 넘어간 이유가 뭐냐면 우리 책에 여기 와봐 얘들아. 맨 앞에 가면 119쪽. 그럼 이제 삼각함수의 성질 그래서 여기 공식들이 졸라 나오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럼 여기는 얘가 지금 각각 3개씩 있으니까 이 안에 총 몇 개? 12개의 공식이 있는데 맞아? 여기서 주기 공식과 음각 공식을 따로 외울 필요가 없어. 이해해? 무슨 말이지? 아니 주기 공식을 외우는 게 등신이지. 그냥 주기의 성질을 이용하면 되는 거야. 여기 봐봐. 그치? 음각 공식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대칭성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로 그냥 공부하면 끝나는 거라서 그래서 지금 그래프를 먼저 배우고 있는 거야. 왜냐면 그래프를 먼저 배우고 나면 상함수 공식이 얼마로 줄어? 야 오늘 선생님 좀 쓸쓸하다. 자 얼마로 줄어? 절반으로 줄어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단 누구에 대해서 배웠어? 사인 함수 그래프에 대해서 배웠어. 그러니까 요만큼 일단 알아야 돼 얘들아. 그럼 이제 사인 함수를 배웠으니 두 번째 뭐야?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받아들여. 그럼 사인 함수의 그래프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가 왜 저렇게 나오는지는 좀 이따 설명을 해줄 거니까.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코사인 그래프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자, 그 사인 함수의 그래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래프 그릴 때 출발점이 원점이다. 그럼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는 이것도 마찬가지야. 일단 이 그래프를 그릴 때 어떻게 그리면 돼? x, y 축이 요래 있으면 봐봐. 일단 밑을 다시 네 칸으로 쪼개. 그럼 이건 어떻게 될까? 얘가 얼마야? 2분의 파이, 얘는 파이, 얘는 2분의 3파이, 얘는 이렇게 돼서 코사인 그래프는 사인은 원점 출발이었지. 코사인은 0,1. 출발점이 어디야? 1에서 출발을 해.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얘기한 코사인 그래프는 뭐 어떻게 되냐면 봐봐. 1에서 출발을 해서, 그러니까 사인은 0에서 출발하고 코사인은 1에서 출발하는데 요것만 안 헷갈리면 그래프 그릴 때 절대 문제가 없어. 그래서 얘는 2분의 파이까지 어떻게 돼? 쭉 내려왔다가 다시 파이까지 마이너스까지 쭉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2파이가 될 때까지 이렇게 돼서 요게 우리가 이 시간 얘기하는 뭐야? 코사인 그래프의 한 사이클이야. 그래서 최대값은 얼마야? 1이고 최소는 여전히 얼마다? 이렇게 나와서 우리 이 시간 얘기하는 코사인 함수도 다시 무슨 함수? 주기 함수야 얘들아. 그래서 얘도 여기 봐. 그래프가 요 놈을 이렇게 한 사이클 그리잖아? 그럼 그 다음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 여기서 어디까지? 2파이에서 어디까지? 4파이까지 또 이렇게 올라가고 또 어디까지? 6파이까지 또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반대쪽은 어떻게 되겠어? 얘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얘기하는 코사인 함수도 최대값이 얼마고? 1이고 최소가 얼마야?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아? 그 다음에 얘도 주기가 있어. 근데 요 새끼의 주기도 얼마야 얘들아? 2파인데 아까 이따가 이런 말 했잖아. 주기가 2파이다 이렇게 외우는 거는 뭐 전혀 쓸모없는 건 아니지만 활용도가 떨어져. 그럼 주기가 2파이라는 건 우리 머릿속에 어떻게 생각해야 돼? 아, 그럼 코사인도 이 안에 있는 각이 2파이보다 커지면 2파이씩 뭐 할 수 있어? 버려도 돼. 그럼 우리는 이때 그럼 코사인의 누가? 2n 파이 플러스 x가 누구와 같아? 코사인과 같다? 요거 하나 꼭 체크해 두시고. 근데 우리가 그럼 이 시간 얘기하는 코사인 함수는 자, 역시 대칭성이 있나? 보고 얘기해. 대칭성. 있어? 있어? 어디 대칭이야? y축. 물론 x는 파이 대칭이다라고 말은 되는데 얘는 반대가 이렇게 가니까 얘는 y축 대칭. 그럼 우리가 수학에서 다시 그럼 y축 대칭인 함수를 뭐라고 불러? 얘를 우리는 우함수라고 불러야 되나? 우함수.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 얘기하는 그럼 우함수는 봐봐. 기함수라는 이 아저씨는 x가 들어갈 때 마이너스 x를 밖으로 뺄 수 있다 했지. 마이너스를. 그럼 우함수는 어떻게 돼? y축 대칭이니까 한번 짠 걸 굴려봐.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우함수가 누굴까? 다 배웠어. 왜 이렇게 입들을 벌리고 지랄들이야.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우함수. 그래, y는 x고 이거잖아. 그래서 여기는 얘는 어떤 특징을 가져? 여기가 x면 y축이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x를 넣었을 때 어떻게 돼? 둘은 같은 값이 나와. 그러니까 우함수의 특징은 바로 뭐야? x가 들어갈 전에 마이너스 x를 넣으면 얘는 fx랑 똑같아. 그래서 난 이걸 어떻게 표현해? 마이너스를 먹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함수는 마이너스 밖으로 꺼내줄 수 있는 거고 눈 떠? 자, 우함수는 뭐야? 마이너스를 지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코사인 함수도 코사인의 누구? 마이너스 x랑 코사인의 누구? x가 같은 놈이 나온다 정도까지 빼낼 수 있다는 거지. 됐어? 그래서 우리가 일단 그럼 여기까지가 바로 누구야? 코사인 x에 대한 내용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이유는 몰라도 적당히 할만해? 할만해? 할만해야 돼. 그리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얘들아. 그러니까 모든 수학은 다 똑같아. 무언가 내가 새로운 걸 배우잖아. 그럼 제일 먼저 너희들이 할 건 뭐야? 일단 익숙해지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사고력으로 흘러가는 거야. 근데 뭐 보통 사람들이 막 수학은 사고력이 중요해 막 일단 개소리 짓거리니까 무슨 자꾸 이러는데 그게 아니야. 일단 수학도 나는 그래. 똑같아 얘들아. 뭐 영어 국어 공부하는 거랑 똑같아. 일단 외울 거 외우고 반복해서 익숙해진 다음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야. 뭐 대단한 그러다 보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 국어를 잘하면은 다른 건 다 잘한다 그러잖아. 너희들이 납득을 잘 못해. 아니 국어 나 잘하는데 씨발 난 수학은 병신인데 뭐 이런 애들 많거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공부하는 방식이 똑같은 거야 얘들아. 근데 니네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인 거지.
수학은 숫자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지. 혹시 그런 말 못 들어봐서 과학의 언어? 수학을 과학의 언어라고 하잖아. 아, 니네 도대체 뭐 아는 게 뭐니 도대체? 어? 그래서 수학이라는 게 전부 다 뭘로 이루어졌어? 수학은 얘들아 숫자로 이루어진 책이 아니야. 다 기호 체계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기호를 모르면은 수학책은 무슨 암호학사전처럼 못 읽어. 그러니까 왜 보통 우리가 모든 X 그럴 때도 너네 책에는 모든 X 이렇게 써 있잖아. 근데 수학 책에는 이렇게 써 있어. 그럼 이게 모든이라는 걸 모르면은 씨발 우리가 뭐 이거 뭐 A를 왜 뒤집어놨어? 뭐 이지랄 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거. 어떤 X도 수학 책에는 이렇게 써 있고. 그러니까 전부 다 기호로 되어 있는 거고 수학은 기호가 중요한 거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얘들아. 그래서 왜 니네 어렸을 때 그런 거 안 봤냐? 뭐 논리야 놀자 이런 책 안 봤냐? 너네 뭘 본 거야 도대체? 왜 그러냐? 어렸을 때 아이들의 논리성을 키워주기 위해서 막 논리야 놀자 이런 책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 책 딱 사면 그 책 내용 뭘로 구성돼 있어? 수학으로 구성돼 있어. 수학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을 배우는 이유가 그러니까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계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학을 배우는 게 아니라 논리적인 사고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수학을 배우는 거야 얘들아. 근데 니네가 자꾸 이거를 뭐 외워서 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자꾸 이해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 거고. 근데 이해 뭐 다 떠나서 일단 익숙해지는 게 먼저야. 얘 봐. 익숙해지면 이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초반부터 너무 이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이해해서 내가 쓰겠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정한에 외워서 자꾸 반복하다 써. 그래서 이게 익숙해지면 어느 정도 이제 체제가 이해가 되는 거라고. 오케이? 그만 자. 아주 그냥 숙면 취하네 지난 시간부터. 자 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누구야? 탄젠트 X. 요 새끼가 좀 독특해. 왜 그러냐면 그래서 우리가 탄젠트라는 놈만 그래프가 어때? 조금 많이 달라. 탄젠트 그래서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냐면 탄젠트라는 놈은 일단 첫 번째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얘는 점근선을 가져. 다시 뭘 가져? 점근선. 그래서 XY축이 이렇게 있으면 원래 우리가 지금까지 상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다 어떻게 했냐 얘들아? 0과 2파이의 기준을 전부 다 그래프를 그렸어. 그치? 근데 탄젠트는 어떻게 하냐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끊어. 이렇게 선을 그어. 이게 뭐라는 거야? 이게 점근선인 거야. 그리고 이쪽에 2분의 파이를 다시 끊어. 그래서 탄젠트는 원래 사인 코사인은 주기가 얼마야 얘들아? 2파이였지. 탄젠트만 주기가 파이야. 그리고 얘는 그래프가 이런 혹시 3차 함수 그래프 그려본 적 있어? y나 x 함수? 있지. 아 우리 진짜 지수로고도 다 했던 거잖아 얘들아. y는 x 함수 그래프 어떻게 생겼어? 손가락으로 그려봐. y는 x 함수. 손 다 들어. 오른손 다 이렇게 들어. 오른손 들라고 오른손. 자 상함수 그래프 3차 그래프 그려봐. 이쪽 그려봐. 왜 귀를 후비고 지랄이야 이 새끼야. 이쪽 그려봐. 아니야 얘들아. 이 3차 그래프 맞아. 니네 미분 배웠다며. 왜 다 이렇게 그려. 이거는 3차 그래프. y는 x3승. 에이 배운 대로 알려줘? 그럼 y는 x3승은 미분을 하면 뭐가 나와? 3x 3x 곱은 항상 뭐야? 양수잖아. 또 함수가 양수야. 뭐 한다? 증가한다. x3승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잖아. 이거랑 똑같이 생겼어. 누가? 탄젠트 그래프가. 그 탄젠트 그래프는 봐봐. 요런 식으로 해서 얘는 어떻게 돼? 좀 다른 건 뭐냐면 3차는 점근선 같은 게 없지만 얘는 점근선이 있어. 그래서 얘랑 만나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요 놈은 한 사이클을 요렇게 그려. 그럼 그 다음 다시 2분의 파이에서 어디까지는? 말해봐. 2분의 파이에서 어디까지? 주기가 파이니까 2분의 3파이까지는 또 점근선이 나와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 다시 2분의 3파이에서 어디까지? 2분의 5파이까지도 이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봐봐 이거야. 여기는 얘는 왜 0부터 파이까지 그리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거 같아? 얘들아 0부터 파이까지 그리면 이거랑 이렇게 그려야 돼. 그러면 그래프 자체가 어때? 불연속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어때? 공부하기 불편하지. 그래서 이쪽으로 끊어 이 이유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얘기하는 탄젠트 그래프는 사인 코사인하고는 전혀 어떤 다른 형태라.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얘가 뭐 헷갈리거나 그럴 이유는 없지. 그래서 탄젠트는 첫 번째 일단 최대가 없어. 쭉 올라가니까. 그래서 왜 우리 01010무 기억나? 그래서 10무였잖아. 탄젠트 90도는 값을 같지?
않는다. 이유는? 뭐 일단 여기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얘는 최소값도 있어 없어? 없어. 그 최대 시수가 없어. 다만 얘도 주기가 얼마야? 있지? 주기가 얼마? 파이. 그럼 주기가 파이다 보니까 우리 이 시간 얘기하는 탄젠트도 마찬가지야. 뭘까? 탄젠트에 파이만큼은 다 버릴 수가 있어서 요 놈이 지금 탄젠트 x 이런 특징을 갖는다. 체크해놓고 괜찮죠? n은 전부 다 뭐야 지금? 정수야. 그리고 얘도 뭐가 있어? 대칭성을 갖나? 그럼 우리가 이 시간 얘기하는 탄젠트는 봐봐 어디에 대칭이야? 그래 이 그래프가 이렇게 반복돼서 나가는 거고 반대로 또 이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온 거니까 얘는 원점 대칭이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시간 얘기하는 탄젠트도 원점 대칭. 그럼 무슨 함수야? 어? 기함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함수의 특징은 뭐야? 마이너스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를 꺼낼 수가 있다. 언더스탠드? 됐어?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내용을 좀 알아놔야 돼.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잘 체크해 두시고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볼까? 자 이런 거야. 보통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상관적으로 좀 이래저래 좀 짜증나지. 보통은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프를 어떻게 배웠지? 뭐 y는 2의 x의 그래프를 그린다 치면 거기다 이렇게 숫자를 몇 개 집어넣었잖아. 그래서 걔네들의 패턴을 확인해서 쭉 이어버렸지. 근데 상관함수는 그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어. 왜지? 이거 지워도 돼? 왜? 말해봐. 왜 그럴 수가 없어? 상관함수는. 아니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값이 딱 한정적이잖아. 뭐 기껏해야 니네가 뭐 씨발 값 3개밖에 더 하냐? 30도, 45도, 60도 빼고는 나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저 안에 숫자를 집어넣어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상함수 그래프는 어떤 식으로 보통 그래프를 그리냐면 자 우리 수학에서 원이 하나 있어.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임? 1인 원이라고 치자. 왜냐면 우리가 이 반지름의 길이 1로 지정해도 문제가 없는 게 어차피 얘들아 삼각 B라는 게 그 삼각형의 크기가 중요한 거야? 아니면 메인 각이 중요한 거야? 왜냐면 닮음이면 다 비율이 똑같기 때문에 사실은 크기는 중요하지 않지. 그래서 이때는 무슨 짓을 한 거냐면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찍었어. 다시 뭘 찍었다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그럼 이 원이 왜 좋냐? 뭐 사실 좋은 건 아니지. 반지름의 길이가 1이면 내가 여기는 여기다 삼각형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를 x 도라고 할 때 얘는 빗변의 길이가 얼마니까? 1이니까 얘분의 얘가 뭘까? sin x지. 근데 여기는 얘가 얼마야? 1이니까 여기는 요 삼각형의 높이가 바로 뭐야? sin 값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기억해 놓으면 나쁘지 않아. sin 값은 직각삼각형의 높이이자 좌표의 y 값이야. 나중에 요게 연결돼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그럼 다시 똑같이. 그럼 빗변의 길이가 1이니까 얘는 그럼 이 코사인은 어떻게 돼? 얘분의 얘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가 곧 뭐가 돼? 코사인 값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요 반지름을 1로 만들어 놓으면 이 안에서 내가 만들 수 있는 직각삼각형의 높이가 뭐에 해당하는 거야? 사인에 해당하는 거고. 맞아 얘들아? 높이가 사인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밑변의 길이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코사인에 해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지. 그럼 처음에 출발을 몇 도로 해? 뭐 몇 도로 해? 0도로 하겠지. 그럼 0도라고 치면 얘는 그냥 이 선이야. 맞아 틀려? 그러니까 얘는 밑변의 길이가 얼마고? 1이고 높이가 얼마야? 0인 거지. 이렇게 출발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각을 좀 키워나가면 얘네가 이 높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점점 길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각이 0부터 어디까지 넘어갈 때? 90도까지 넘어갈 때 이 길이는 계속 어떻게 돼? 길어지다가 얘가 몇 도가 딱 되면 90도가 딱 되면 얘는 이렇게 선이 이렇게 나올 거야. 밑변은 얼마야? 0이 되고 높이만 얼마? 1이 되는 거지. 그게 2분의 파일 때 값이 되는 거야. 언더스탠드? 그래서 0부터 어디까지? 0부터 그냥 90도까지 이렇게 올라갈 동안 사인 값은 계속 어떻게 돼? 이 높이니까 이거 높이잖아 지금. 이 높이가 점점 어떻게 돼? 계속 길어지니까 사인은 0에서 90도까지 쭉 커지는 거야 이렇게. 괜찮아? 뭐 이런 거야 얘들아. 그러다가 요놈이 이제 90도가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90도가 넘어가면 동력이 이쪽에 생길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다시 직각을 밑변을 무조건 어디? 1로 내리라 그랬어 내가.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이 높이에 해당하는 게 사인은 맞으니까 이번에 90이 넘어가면 이 값이 어떻게 돼? 1까지 최대 찍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놈이 계속 어떻게 돼? 높이가 줄어들 거 아니야 얘들아. 괜찮아? 그러다 이게 계속 줄어들다가 이게 몇 도가 되면? 180도가 되면 다시 얼마가 돼? 높이는 0이 되겠지. 그래서 0에서 180도까지는 어떻게 돼? 사인의 값은 쭉 줄어들다가 0이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이 아저씨가 몇 사면으로 넘어오면서 3, 3면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사인의 부호는 뭐가 돼? 이게 중요해. 514 탄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음수로 바뀌면서 다시 동경이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요것도 요 높이가 점점 어떻게 돼 이번에? 높이가 길어지지? 근데 음수로서 길어지는 거니까 어때? 작아지는 거지. 그래서 요놈이 270도가 되면 얼마? 다시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래서 요놈이 다시 270도까지는 마이너스로 쭉 내려오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되겠어? 270부터 2파이까지는 쭉 올라가서 끊어지는 거지. 그러다가 우리가 여기는 2파이가 그럼 뭐야? 이게 한 바퀴를 다 돌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 반복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얘는 거꾸로 돌려도 어떻게 돼? 반복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사인 함수는 저 그래프가 반복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코사인 함수가 이거면 그럼 코사인 함수는 지금 우리가 사인을 밑변을 본 거잖아. 그럼 코사인은 뭘 보면 돼? 아, 높이를 본 거지 사인은? 코사인은 뭘 보면 돼? 밑변을 보면 되니까 밑변의 길이가 점점 어떻게 돼? 이렇게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러다가 요놈이 90도가 되면 밑변은 얼마야? 0인 거니까 코사인 그래프는 1로 출발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여기서 바로 2, 3면 넘어가면 사인만 플러스잖아. 코사인은 뭐 나와? 마이너스 나오면서 밑변의 길이가 이번에 점점 어떻게 돼? 길어지겠지? 그래서 요놈은 마이너스가 쭉 내려가는 거고. 그러다가 다시 여기로 넘어오면서 밑변은 또 다시 어떻게 돼? 또 짧아지는 거니까 요놈은 쓱 올라와서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4, 3면은 5, 4 탄코잖아. 4, 3면 코사인의 부호는 양수가 되지. 그러면서 다시 밑변의 길이가 어떻게 돼 얘들아? 뒤로 갈수록 길어질 거 아니야. 이게 이렇게 길어질 거 아니야. 그다음 요놈이 다시 어디까지? 1까지 올라가서 요 그래프가 나오고. 그럼 이 파이면 한 바퀴 다 돈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 반복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는 그 높이냐 밑변이냐 이거 갖고 이야기하는 거라서 저런 흐름대로 기억을 하면 돼. 오케이?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되는 게 누구야? 탄젠트지. 그래서 이 탄젠트는 봐봐. 얘분의 얘잖아. 탄젠트는 누구분의 누구야? 밑변분의 높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반지름의 길이가 1인 게 큰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 다 끝나는 거야 얘들아. 무슨 말이냐면 그럼 탄젠트는 이거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요렇게 삼각형을 만들어버리면 탄젠트는 얘분의 얘야. 그러니까 요것도 1이 아니고 요것도 1이 아니니까 좆됐네? 맞아? 그런 거야? 뭘 그런 거야. 그래서 탄젠트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아까 이런 말 했잖아. 우리가 삼각함수의 값을 따질 때 사실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고. 크기가 달라도 각만 똑같으면 삼각함수의 값은 어때? 당연히 같게 나오는 거잖아. 닮은 비니까, 그치? 그래서 탄젠트는 어떻게 하냐면 얘를 쭉 뻗어 그냥 이렇게. 그리고 여기 요점 얼마야? 1,0. 얘를 여기는 요놈 y축가 평행한 선 하나 이렇게 스커. 그럼 또 하나의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그럼 얘는 밑변의 길이가 얼마가 돼? 1이 되고. 아, 밑변의 길이가 1이고 그럼 얘는 뭐야? 이때 요 높이가 바로 뭐야? 탄젠트 값이 되는 거야. 언더스탠? 그러다 보니까 요 놈도 처음에 0도가 되면 높이가 얼마야? 어디 갔어? 18. 자, 0도가 되면 높이가 얼마야? 에이씨. 요 높이는 탄젠트라고 하면 까지 괜찮지? 근데 0도가 되면, 그러니까 여기가 x도인 거잖아 지금. 이게 0이 되면 높이가 얼마냐고. 0이잖아. 없잖아 높이가. 왜냐면 얘가 커져야 이 높이가 이렇게 생겨나가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맞지? 그래서 탄젠트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었어 아까? 요렇게 생겼잖아 요렇게. 그래서 0부터 90까지의 그래프만 먼저 보자는 거야. 그럼 이게 좀 웃긴 게 뭐냐면 그럼 여기는 이 아저씨는 이 각이 커질수록 이미 어때? 요 길이가 지금 탄젠트 값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미 적정선을 넘어가면 얘는 1보다 어때? 이미 큰 놈이 나와. 그다가 여기 각이 계속 커지면은 이 길이는 어떻게 되겠어? 높이가 점점 쭉쭉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다가 이게 89도가 되면 봐봐. 89도가 되면 여기로 지금 우리가 삼각형 만들어준 거잖아. 그럼 89도면 동력이 어떻게 되겠을까? 여기는 90도랑 이렇게 올라갈 거야. 맞냐? 그럼 얘랑 얘는 어디서 만나겠어?
뭐 저 씨발 뭐 천장 뚫고 막 같이 여기서 만날 거 아니야. 그다음 이게 90이 딱 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 둘이 평행해 버려요. 그러니까 안 만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값이 계속 커지면서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쭉 커지다가 결국엔 90도에서 값을 안 갖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못 만나니까 뭐가 생긴 거야? 정근선이라는 놈이 생긴 거지. 그래서 탄젠트 그래프는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럼 이게 다시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이번에 음행각으로 돌린 거잖아. 이렇게 맞아 틀려? 그치? 예. 그럼 올사탕 보니까 얘는 음수가 되고 그럼 같은 이유로 얘는 계속 내려갈 거 아니야. 그러다 어디까지? 거의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내려가다가 얘가 얼마가 되면 270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돼버리면 둘은 또 평행해버리니까 값을 안 갖겠지. 그래서 결국에 얘는 그럼 요만큼의 그래프가 이쪽에서도 어떻게 나오겠어? 똑같이 나올 거라고. 그래서 탄젠트 그래프는 주기가 얼마가 된 거야? 파이가 되면서 요런 형식의 그래프가 나온다. 그래서 내가 명심할 건 탄젠트 함수는 뭘 가져? 정근선을 간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자 책에 나와 있는 요 세 문장은 딱 풀고 넘어갈게요. 기본 1번 아니다. 잠깐만 얘들아. 기본 1번, 기본 2번, 기본 3번 요 세 개만 빨리 풀어봐. 이거는 뭐 금방 풀겠지? 추가하세요. 안 돼. 코를 풀어. 자, 빨리 세 문제 빨리. 기본 문제 3개만 풀라고 하는 거야. 니네 담임이 김기한이야? 그래서 김기한이 이렇게 지문을 열심히 만나 맨날? 스카이 내려가서? 자, 다 풀었어? 이거 그냥 이거 읽으면서 풀면 되는 거지 뭐. 안 풀린 건. 어차피 선생님이 설명해 준 거에 다 있었지? 그래도 혹시라도 헷갈린다. 그럼 물어봐도 돼. 저희가 3번에 4번 보기. 3번? 네. 기본 3번? 네. 뭐? 4번 보기. 맞는 말이지. 사찰리션. 왜냐 이건 이게 착각하라는 게 있어 얘들아. 봐봐. 수학에서 f의 x 플러스 p가 fx다. 보통 너네가 이런 표현을 만나면 뭘 생각해? 주기가 p 이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얘들아 주기가 p라고 얘기하려면 이 p가 뭐가 돼야 돼? 최소수가 돼야 돼. 가장 작은 수. 근데 야 이게 된다는 거는 이것도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주기가 p라고 말한 게 아니야. 지금 이 4번은 탄젠트에 누구하고? 2파이 플러스 x하고 잘 들어. 탄젠트 이거 이렇게 나왔잖아. F라고 나왔네? 이렇게 나온 거잖아 결국. 그렇지? 이게 나온 거잖아. 그럼 얘는 지금 결국 이거냐 물어본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주기가 2파이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야. 왜냐면 문제에서 주기란 언급이 없잖아. 그냥 순수하게 얘랑 얘가 같아?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 근데 우리 탄젠트 주기가 얼마니까? 파이니까 파이씩 2번 버려도 되는 거지? 그럼 아까 의태가 뭐라 그랬어? 탄젠트는 주기가 파이라서 이런 모든 형태가 다 얘랑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그럼 결국 n이 얼마일 때야? 2일 때일 뿐인 거지. 요걸 체크하면 안 돼 얘들아. 알겠어?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보통 이걸 헷갈려하는 게 탄젠트는 주기가 파인데 이 새끼 왜 2파이라고 써놨지? 주기를 써놓은 게 아니야. 주기라는 건 반드시 얘가 주기라고 언급을 해야 주기가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물론 이건 안 되지. 봐봐. 근데 얘가 그래서 커지는 건 상관이 없어. 몇 배. 근데 여기 2분의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돼 안 돼?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기보다 작은 놈에서는 안 되는 거고 주기보다 큰 놈에서는 몇 배로도 상관. 그래서 이 표현을 써놓은 거야. n파이 플러스 x가 탄젠트 x랑 똑같다. 그럼 n이 누가 되든 상관이 없는 거거든, 그렇지? 됐어?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지금 상관부의 그래프 3개를 배웠어. 몇 단계를 통과한 거야? 일단 뭐 통과했다는 표현도 좀 웃기긴 한데 몇 단계가 지나간 거야 지금? 1단계 지난 거야 얘들아. 근데 아까 내가 원래 우리가 보통 함수의 그래프를 배울 때는 몇 단계를 거쳐? 보통 2단계를 거치는 거야. 기본형을 배우고 이동을 시키고. 근데 상함수 내가 중간에 하나가 더 들어간다 그랬지? 그리고 아까 이태가 설명했던 내용이 우리 책에 138쪽에 보면은 저기 아까 내가 원글에서 막 그래프 그리는 거 보여주잖아, 그치? 맞아? 그 설명이 지금 138쪽에 나온 거니까 요거 참고해서 집에 가서 공부해봐, 알겠지? 이 말이 그 말이야. 자, 그리고 우리는 자 어디로 가냐면 그럼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뭐냐? 이미 어느 정도 했어. 지금 내가 너네한테 기본 1번 풀어봐 이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기본 1번에는 sin x라고 안 나온 거 뭐라고 나왔어? 이 sin x 이렇게 나오지 않았어?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이 봐봐. sin x의 2배란 거지. 그럼 이 아저씨의 그래프 보면 어떻게 생겼을까? 결국 원래 sin은 최대값이 얼마야? 1이고 최소값이 얼마야?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려줘, 그치? 근데 얘는 그거에 몇 배를 했으니까? 2배를 했으니까 얼마까지 올라갈까? 2까지 올라가고 얼마까지 내려가겠어? 그 결국에는 얘는 그럼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한다면 얘는 여기가 이거 여기 마이너스가 여기까지 갔다 이 얘기 아니야 결국. 그럼 저기 3이 곱해지면 3까지 가는 거고 4가 곱해지면 즉 여기에 어떤 놈이 곱해진 이 값은 누구에 영향을 주는 거야? 그래프의 모양을 유지를 하되 최대 치수에 영향을 주는 거야. 이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사인 함수에 대한 형태가 지금 요거 내가 사인에 설명을 하지만 코사인 탄젠트 전부 다 어때? 다 마찬가지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 봐. y는 두 번째 단계가 a 사인의 bx. 자, 요런 형태를 내가 파악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우리가 이미 하나는 끝난 게 여기는 요 a는 말해봐. 어디에 영향을 주는 거지? 최대 치수에 영향을 주는 거야. 근데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면 그래프가 뒤집히겠지. 하지만 최대 치수는 여전히 2와 마이너스 2가 될 거야,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얘가 음수인 거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럼 당연히 우리는 이 안에 있는 이 x 앞에 있는 p 요거는 이제 초반에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하는데 봐봐, 이것도 뭐 이해하기 어려울 필요 없어. 이런 질문 한번 해볼게 얘들아. 우리 수학에서 주기라는 게 뭐야? 주기 반복된다. 언제? 봐봐, 주기가 2파이라는 거는 x가 얼마에서? 0에서 얼마까지? 2파이까지 움직이는 동안의 그래프가 반복된다는 거야. 그럼 만약에 x의 값이 이때 중요한 건 x의 값이야. 그럼 x의 값이 0에서 파이까지 움직이면서 반복됐어. 그럼 걔는 주기가 얼마야? 파인 거고. 그럼 x가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움직임을 반복했어. 그럼 주기가 얼마인 거야? 결국 이 주기라는 거는 누가 결정하는 거야? x가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핵심인 거야. 맞아? 근데 우리는 사인 함수는 봐봐. 여기는 지금 x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있어? bx잖아. 그러니까 각이라는 게 요만큼 해당하는 거야. 맞니 얘들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 예를 들게. 내가 y는 듣기만 해. 사인의 2x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 거야. 그럼 사인의 2x의 그래프는 원래 사인의 주기가 얼마지? 2파이야. 근데 우리가 여기는 얘는 누가 들어가 있어? 2x가 들어가 있으니까 x가 얼마에서 얼마까지 움직이면? 다시 x가 얼마에서 얼마까지 움직이면 요 안에 있는 값이 0에서 2파이까지 갈까? 그 0부터 파이까지만 움직이면 2x는 0에서 2파이까지 움직일 거 아니야. 맞아? 근데 사인의 본연의 주기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하지만 여기에 2x가 들어갔기 때문에 x의 범위가 어떻게 됐어? 줄어들었지? 그럼 우리가 이 x 앞에 곱해진 요 새끼는 어디에 영향을 준다는 거야? 주기에 영향을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원래 sin x의 그래프는 봐봐. 여기에서 어디까지?
2파이까지 내가 4개로 쪼개서 그래프 그렸는데 여기 x가 안 들어가면 얼마가 들어가면? 2x가 들어가면 우리는 x가 어떻게 돼? 0부터 파이까지 움직이는데 이미 한 바퀴 다 돌아버리니까 여기 있는 값들도 어떻게 될 것 같아? 니네가 봤을 때는 다 반으로 줄여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2분의 파이 또 파이 2분의 3 2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가 씨발 뭘로 끝나야 돼? 파이로 끝났어야 되는 거지. 왜? 2x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여기는 얼마가 돼? 4분의 파이 2분의 파이 4분의 3 파이 파 이렇게. 그럼 초반에도 이 값들이 또 바로 계산이 안 돼. 멍충이들이지 멍충이.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1, 2, 3, 4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하나를 딱 찍으면 1, 2, 3, 4인 거야. 언더스탠? 예. 근데 4분의 2파이라는 표현을 안 쓰니까 2분의 8이라고 뜬 거고. 그래서 이걸 딱 찍는 게 어려운 거야. 봐. 이걸 찍었잖아. 여기다 얼마 곱하면? 4분의 1 곱한 게 무조건 여기는 이 값이니까 찍어놓고 2배, 3배, 4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별거 없어. 그럼 여기서 이제 이 그래프가 똑같이 사인 함수가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된다는 거지. 언더스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x 앞에 있는 b는 누구의 영향을 주는 거야? 주기의 영향을 주는 거야. 여기 봐봐. 근데 여기 만약 3이 곱해졌어. 그럼 저기 어떻게 바뀌어? 안 바뀌어. 씨발 여기 그냥 3이라고 쓰면 끝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얘기하는 봐봐. a sin bx라는 놈은 이 a가 누구의 영향을 주고 최대 치수의 영향을 주고 저 b는 누구의 영향을 줘? 주기의 영향을 주는데 여기도 중요해. 사실 이거 때문에 너네가 헷갈려 하지 않아. 누구 때문에 헷갈려? 얘 때문에 헷갈려. 그래서 책에는 뭐라고 써있니? 절대값 비분의 뭐라고 써놨잖아. 오케이? 무시해도 돼. 왜냐면 절대값이 들어간 이유는 뭐야? 이 b가 들어갈 자리에 음수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뜻이야. 하지만 우리가 수학에서 이야기하는 주기라는 거는 주기의 정의가 뭐냐? 가장 작은 실수야. 더 정확히는 가장 작은 양의 실수. 그러니까 주기는 무조건 양수로 말해야 된다고. 근데 우리가 여기에 음수가 들어가도 양수로 말해야 되니까 절대값 쉬운 건데 우리는 그걸 왜 그렇게 외울 필요가 없어. 이유는 우리 대칭성을 배웠잖아. 여기에 18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얘를 뭐 할 수 있어? 처리해버리면 되잖아. 사인이면 마이너스 밖으로 꺼내고 탄젠트면 마이너스 밖으로 꺼내고 둘 다 원점 대칭이니까 코사인이면 얘는 지우면 그만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주기를 따질 때 이렇게 해. 그냥 bx가 들어가 있지. 그럼 이 bx가 원래 주기. 그럼 사인의 원래 주기가 누구야? 2파이가 되는 x의 값. 그럼 x는 얼마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외우지 말고 우리가 이 앞으로 따지는 주기는 음수가 들어가면 걔는 앞으로 일단 다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bx가 원래 주기가 되는 x값을 구하면 걔가 주기가 되는 거야. 만약에 문제에서 봐봐. 자 4에 사인에 이렇게 들어가다 치자. 그럼 내가 이걸 딱 보는 순간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면 돼? 얘는 최대 어디까지 올라갔어? 4까지 올라가고 최소 어디까지 내려가? 마이너스 4. 왜냐면 이거는 이 아저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저씨의 최대 치수가 얼마였기 때문에? 풀마 1이니까 거기다 레벨 했으니까 4와 마이너스 4가 된다 이렇게 하면 돼. 그리고 주기는 어떻게 하면 돼? 3x가 사인 함수의 원래 주기 누구야? 2파이가 되는 x값. 그럼 x는 얼마야? 3분의 2파이니까 오케이 얘는 주기가 얼마야? 3분의 2파인 거야. 이런 식으로 외우지 말고. 그럼 이게 코사인이면 누구랑 비교해? 다시 사인이면 주기가 2파이니까 2파이와 비교를 했잖아. 코사인이면 누구랑 비교하냐고. 2파이 탄젠트면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거 이제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면 되냐? 자 잘 봐 민재야. 어버버도 되지 말고 일단 4개를 끊어. 무조건 4개를 끊는 거야. 근데 얘들아 이 간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간혹가다 주기가 줄어들면 이 간격 좁히는 애들이 있는데 상관없어 그냥. 그럼 여기가 얼마야? 3분의 2파인 거잖아. 그럼 다시 보통 나는 사실 그래. 요거의 절반이 여기야. 언더스탠? 그거의 절반이 여기야. 그거의 3배가 여기고. 난 그래서 보통 이렇게 와 나는. 이게 사실 더 편해. 그러니까 내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다 4분의 1을 곱하는 시가 요 놈이니까 2배, 3배, 4배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근데 이거의 절반 얘, 이거의 절반 얘, 이거의 3배가 얘. 이게 제일 편한 거야 사실. 그래서 보통은 이걸 찍고 이런 순서대로 줄었어. 이건 니랑 편할 대로 하면 되는 거야. 조카 씨발 난 안 편해 그게. 그러면은
여기다가 4분의 1 곱해서 1로 가고 2배, 3배 이렇게 해도 되고. 근데 어쨌든 얘로 찍고 들어가는 건 맞아. 근데 최대가 어디까지 올라갔어? 4까지 올라갔으니까 얘는 여기서 요렇게 뭐 요렇게 온다.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보통은 한 줄기 이상 그릴 일이 별로 없어서 한 줄기만 잘 그리면 대충. 여기까지 됐어? 그럼 지금 이 내용이 어디도 코사인 탄젠트도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야.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단계가 뭐가 될까? 그럼 여기는 이제 이 아저씨들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보내줘야지. 이동을 시켜야 되지? 그래서 여기는 얘를 x축으로 엄마만큼 y축으로 n만큼 이렇게 가면 좋텐다 이 미친 새끼. 이렇게 되면 자 이제 식은 어떻게 바뀌어? 평행이동은 세상 똑같잖아 항상. 그럼 얘는 어떻게 바뀌어? y가 들어갈 자리에 y-n을 그 다음에 x가 들어갈 자리에 누구? x-m을 그래서 우리가 요때 요 놈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시험 결론 낸다 이건데 이게 중요한 게 이거야 얘들아. 보통 우리가 평행이동을 확인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야? x의 개수가 얼마? 1일 때 이동된 놈을 체크하는 거야.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얘들아 y는 이제 뚫린 주댕이로 한번 얘기를 해봐. 자, 3 곱하기 코사인의 2x 빼기 4 이렇게 얘기할게. 근데 여기는 얘를 딱 보는 순간 이제 우리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거 다 직거래봐. 얘는 코사인 함수를 뭐로 해서 코사인 x를 기본으로 해서 최대를 얼만큼? 3과 마이너스 3만큼 최대 최소를 내려주고 그 다음에 2x가 들어가 있죠? 그럼 2x가 2파이가 되는 건 주기는 얼마? 파이가 됐으면 x축은 얼마만큼? 2 그만큼. 여기서도 4 이러면 씨발 뒤지는 거야 그때는. 자 여기는 요 놈을 2로 묶어서 정리를 했을 때 평행이동이 나오는 거지? 아니면 이동이 얼마가 되는? 0이 되는 x를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 뭐 니네 편할 대로 해. 그럼 x축은 이만큼, y축은 얼만큼? 이만큼 이동된 놈이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요거에 입각해서 그래프를 어떻게 하면 돼? 그리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주기함수다 보니까 더 우리 중에서 편한 것 같기도 하거든? 근데 사실 주기함수다 보니까 그래프 그리기가 어때? 주기함수다 보니까 더 그래프 그리기가 지윤스럽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뭐 해석은 알아서들 해 그냥. 그러니까 지윤이가 어떤 이미지냐가 되게 중요한 거겠지 사실. 지윤스럽다. 좋은 말인가? 네. 그래? 굉장히 지윤스러워. 불편해하는데? 아니. 굉장히 지윤스러운 거 알아 혹시? 이거 봐라 이제 하고 그만두다 싫어해. 아 우리 지윤이만 쫓아내면 되는 건가 그러면?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애들을 수학에서 뭐라 불러? 상함수라고 얘기를 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기본 발전 1번 같은 경우는 이게 막 봐봐 막 덕지덕지 해놓은 거잖아 이 새끼들. 자 최대 얼마로 올렸어? 2로 올렸지? 140쪽이야. 최소 어디로 내렸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주기를 얼마로 바꿨지? 파이로 바꿨고 x축을 얼마큼 이동했어? x축을 얼마큼? 4분의 파이만큼. y축을 얼마큼? 1만큼. 옳은 걸 골라라 이거야 그치? 이건 고르는 건 집에 가서 엄마랑 골라봐. 그 다음에 다 괜찮아.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 봐야 되냐면 발전 4번을 보세요. 이런 류의 문제들이 나와. 근데 우리가 이런 류의 문제는 누굴 찾는 거지 얘들아? 여기 봐봐. ABC를 찾는 거야. 어려워 쉬워. 할만해. 그래서 얘는 여기 봐. fx가 요거 하나 같이 풀게요. a 사인의 뭐래? bx 마이너스 플러스 6분의 파이 더하기 c야. 여기 봐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ABC를 구하는 문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하는 건 뭘까? 명심해. 항상 ABC의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들어가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얘들아 이게 이렇게 나왔잖아. 근데 사인 함수 무슨 함수야? 주기 함수니까 얘들 지금의 너무 씨발 복잡하게 해놨다. 야, 다 지우고 원래 여기 봐. 여기 2파이라고 하면 여기 1이라고 하면 원래 이 그래프는 사인 x의 그래프야. 맞아? 근데 사인 2파이 플러스 x의 그래프라고 해도 되잖아. 사인 4파이 플러스 x의 그래프라고 해도 되지. 그러니까 얘는 어떤 특정만큼의 이동을 시켜버리면 다시 얘가 어떻게 되는 경우가 있어? 포개지는 경우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평행이동을 말할 때 야 이거의 그래프가 누구의 그래프야 라고 말했을 때 뭐 사인 x도 되고 사인 2파이 플러스 x도 되고 4파이 플러스 x도 되니까 값이 뭐야? 유일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런 ABC가 특징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 값들이 유일하지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반드시 뭘 확인해? 범위로 확인해야 돼. 그래서 얘는 뭐래? A가 음수, B가 양수래. 족같네? 그러니까 봐봐. 근데 최대값이 얼마? 4. 주기가 얼마? 파이. 그때 F의 파이가 얼마? 얘들아 좀 센스 있게 가자. 멍충이들아. 잘 들어? 그러면 야 주기가 파이잖아. 여기 봐. 그럼 F의 파이가 3이라고 한 거는 F의 0이랑 같은 거야. 그치? 봐봐. 주기가 파이라며. 그럼 아까 우리가 주기가 2파이면 내가 얼마씩 버려도 된다 그랬어? 2파이만큼 버려도 된다 그랬잖아. 주기가 파이니까 F파이를 물어봤다는 거는 파이를 버려도 된다는 얘기야. 그럼 파이를 버리면 누가 남아? 0. 이렇게 되면 훨씬 더 문제가 편해지지. 이런 걸 볼 수 있는 시야. 이런 게 좀 필요한 거야. 다시. 그럼 어쨌든 이거야 얘들아. A는 음수라고 했는데 끝났네. 최대가 4라는 거는 A가 음수여도 어떻게 돼? 단지 봐봐. 사인에 A가 양수면 최대를 찍고 최소로 가는 거잖아. 근데 A가 음수면 어떻게 되겠어? 최소를 찍고 최대로 가는 차이밖에 없는 거야. 어쨌든 최대가 4라는 거는 A가 얼마란 얘기야? 4라는 얘기지 4. 근데 음수라며.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4가 돼. 여기까지 괜찮아? 바로 나오는 거야. 범위를 보고 가야 돼. 그 다음 주기가 파이니까 B는 얼마야? 그래서 2라는 것도 바로 나오지. 근데 F에 0이니까 여기다 0 넣어. 그럼 얘는 마이너스 4 사인에 6분의 파이 더하기 C가 얼마래? 이게 3이라는 얘기지 얘들아. 괜찮냐? 그럼 여기는 6분의 파이가 얼마야? 2분의 1이니까 C는 얼마? 5가 되려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 더하면 얼마야? 11 이렇게 답 나오겠죠. 됐어? 아닌가? 됐어? 됐냐고? 네. 오케이. 그래서 요런 게 이제 그래프로 나오면 5번처럼 나오는 거야.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겠냐고? 5번. 그래서 여기 5번 3개만 딱 풀어보자. 자, 뒤로 넘어가서 발전 14번 뒤로 넘어가서 뭐야 이거? 발전 20번 여기 세 문제. 미분 끝났어? 적분 아직 안 들어가고? 됐네? 다음 시간에 조금 나갈까요? 당신은 수요일 나갈 거야. 수원이 더 중요한 거야.
잘못 풀었구나. 자 보자 얘들아. 다 풀었어? 자 이거 잘못 풀었다 얘들아. 답이 왜 틀린다 했네. 자 다시 볼게. 요거 최대값이 4잖아. 그럼 일단 B가 2인 건 맞거든? 어차피 죽이니까. 근데 이게 지금 최대값이 4라는 게 A가 음수면 얘가 얼마가 될 때? 마이너스 1이 될 때가 최대값이잖아. 그치? 근데 얘랑 더해져야 최대가 되는 거야. 주접 떨었네 내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C가 얼마야? 이게 4인 거고. 그럼 F0이 3이니까 여기다 0 집어넣으면은 2분의 1에 A 플러스 C가 3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그리고 연립해서 A, C를 구해야 되는 거. 오케이? 그 마이너스예요. 어? 그 위에가 마이너스. 이거? 왜냐면 A가 음수니까. 음수니까 저희는 그래프가 이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A가 최소가 돼야 얘가 최대가 될 수 있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거 두 개 연립해서 AC 구해서 답 내면 돼.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풀라고 한 문제들은 어때? 다 풀었어? 안 풀린 거. 여기 얘들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 안 풀리면 지금 그냥 물어봐. 괜찮으니까. 딱 싸대기 안 내면 때릴게. 몇 번? 몇 번? 말해. 14번? 20번도 어? 20번. 20번? 네. 자, 14번이 지금 뭐야? 137쪽에 14번? 자, 봐봐. 일단 얘는 그래프 나와 있잖아. ABC 구하래. 아까 선생님 이런 거 나오면 내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 일단 ABC 부호부터 보는 거야, 얘들아. 범위. 근데 A 양수, B 양수, C가 1사면의 각이야. 그래서 Y는 일단 봐봐. A의 코사인? 코사인의 뭐래? 자, BX 더하기 C 이렇게 써있네? ABC를 구하는 거지. 근데 이 그래프를 좀 볼게요. 그래프 보면 일단 얘들아 딴 건 다 됐고 이 새끼 지금 어디까지 올라갔어? 3까지 올라갔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로 여기서 A가 3이라는 거 알 수 있어. 괜찮지? A 양수라 그랬으니까 그럼 여기다 3 넣어 일단. 그리고 두 번째 요게 중요해. 이 그래프를 잘 보면 얘가 지금 중간에 끊어졌어 얘들아. 맞아? 근데 지금 이렇게 띵띵띵해서 뭐라고 써있어? 그래프에 6분의 5파이 또 그 옆에 띵띵띵해서 뭐라고 써있어? 그게 한 사이클이지. 그럼 6분의 11파이에서 6분의 5파이를 뺀 게 본 거야. 죽인 거야. 그럼 우리가 여기 봐. 6분의 11에서 6분의 5파이를 빼면 얼마가 나와? 파이가 나오니까 아, 이 새끼 주기가 파이란 얘기야. 괜찮아? 그렇지? 그럼 이거의 주기가 파이라는 얘기는 bx가 얼마가 되는? 2파이가 되는 이 x가 파이란 얘기잖아 얘들아. 맞아 얘들아? 그러니까 이 안에 파이를 넣으면은 b는 얼마? 2라는 거 알 수 있지. 소리가 오케이. 주기가 파이니까 b는 얼마 나왔어? 2가 나왔어. 이제 요거 마지막에 조심해야 돼. 그럼 b가 2니까 얘는 2x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네 여기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평행 이동성을 보는 건데 그럼 얘는 말해봐. x는 얼마큼 이동한 거지? 마이너스 2분의 c만큼 이동한 거야. 이거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이걸 2로 묶어서 확인하라든가 요 안에가 0 되는 x를 찾든가. 맞아? 근데 얘놈은 지금 그래프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c인데 c가 뭐야? 0과 2 얼마? 2분의 파이 사이가 돼야 되잖아. 근데 여기는 얘는 잘 보면 원래 코사인의 그래프가 아니라 출발점이 어디지?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거야. 맞아? 근데 여기는 얘 c는 얼만큼 갔어? 2분의 3. 응? 2분의 3? 자, y좌표는 2분의 3이라고 한 거네, 그치? 그럼 여기다가 얼마 넣으면? 0 넣으면 2분의 3 이렇게 해도 되고 근데 얘는 지금 얼만큼 이동했어? 6분의 5 파이만큼 이동한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얘는 이동성으로 이야기도 되고 이게 편하겠네. 그럼 이 안에 0 넣으면 2분의 3이니까 코사인에 안 되는데 3 곱하기 c가 이거란 얘기? 그럼 얘랑 지워지니까 코사인 c가 2분의 1 나와야 되죠? 그럼 c는 얼마야? 뭐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는 거지. 됐어? 오케이? 자, 그리고 몇 번? 20번? 자, 20번은 봐봐야 돼. 족밥 세상에 이런 족밥이 없지. 조금 더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어, 민재야. 그러면 안 되면 많은 거지. 이런 마인드로 풀면 안 돼. 꼭 풀어야지. 이런 마인드로 풀어야지. 자, 봐.
왜냐면 얘는 쉬워. fx가 누구? a 탄젠트 bx 더하기 2. 좀 생뚱맞네 이 새끼. 자, 주기가 얼마래? 2파이래. 그럼 얘는 봐. 탄젠트니까 얘들아 이런 거야. 주기가 2파이라는 건 누구의 값을 얘기하는 거지? x의 값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원래 탄젠트의 주기는 얼마지? 내가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 됐어? 그럼 이 안에 2파이 넣으면 성립해야 되죠? 그러니까 b는 얼마야? 2분의 1이라는 게 바로 나오지. 됐어? 그래서 b가 2분의 1이 나와야지 이게 파이가 나올 거 아니야? 이게 2파이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소리는 오케이. 얘가 얼마? 됐고. 그 다음에 문제가 뭐야? f의 얼마가? 2분의 파이가 빵이래. 그럼 f의 2분의 파이면 a 탄젠트 야 여기 어떻게 돼? 4분의 파이가 돼야 돼. 플러스 2가 0인 거죠? 근데 탄젠트 4분의 파이 너무 좋다. 씨, 얼마야? 1이니까 a는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됐어? 오케이? 근데 문제는 b만 양수라고 했으니까 뭐 a 빼기 b는 집에 가서 엄마랑 그거 알겠지? 마이너스 뭐 2분의 5 이렇게 나오겠지. 됐어? 오케이.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 상함수 어디까지? 그래프까지 해봤어. 아마 조금 헷갈릴 수는 있는데 그럼 다음 시간에 올 때 어디까지 풀어볼까? 응? 어디? 어디? 말을 해. 일단 다 풀어오지 뭐 그냥 154초까지 풀어보고 안 되는 건 갖고 와서 질문해. 오케이? 대답해. 어디까지 풀어오라고? 오케이. 자, 가 빨리. 밥도 맛있게 먹고.